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제야 이렇게 아픈 건가요? 67세 박민수 씨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어깨는 평생의 무게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자 돌잔치를 사흘 앞두고 그는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60년을 참고, 견디고, 삼키며 살아온 감정들이 이제야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평범한 일상의 균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낯선 감정. 민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은퇴 생활. 누가 봐도 행복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내의 물음에 민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 TV를 보며 웃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마저 견딜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답답해. 민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들.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 3시, 민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도 30년 전, 4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제발. 21살의 자신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던 장면.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무슨 대학? 너는 공장에 들어가서 동생들 학비나 벌어라. 그날 밤, 민수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장남인데. 내가 참아야지.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부 감정의 무덤 위에 쌓아 올린 인생. 결혼, 그리고 또 다른 참음의 시작. 28세의 선을 봐서 결혼한 아내는 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딸이 세상에 나오던 날, 민수 씨는 분만실 밖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눈물이야. 정신 차려. 그는 담배를 피우러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쁨도 감동도 모두 연기와 함께 내뱉었습니다. 직장에서의 30년, 웃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 회사에서 민수 씨는 착한 박 대리, 좋은 사람 박 과장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근도 주말 근무도 다른 사람 실수 뒤처리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부장이 술에 취해 욕을 퍼부을 때도 동료가 자신의 공을 가로챌 때도 민수 씨는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지만 민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 노릇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엄격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큰딸이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민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성적으로 뭐가 되겠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그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아이를 나약하게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날 밤 딸의 일기장이 거실 소파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아빠에게 성적표일 뿐인 것 같아. 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기장을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3부 균열의 시작. 은퇴, 그리고 찾아온 공허함. 60세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민수 씨는 30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평생 회사원 박민수, 가장 박민수,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정체성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가슴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독립.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큰딸은 10년 전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 작은 아들도 지난해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민수 씨는 손자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아볼까? 하지만 손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큰딸이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할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주 못 봐서. 민수 씨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애들 뒷바라지했을 뿐인데. 저녁 식사 내내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민수 씨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민수 씨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지? 왜 눈물이 나오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사부 폭발 직전의 감정들. 사소한 일에도 터지는 분노. 최근 들어 민수 씨는 작은 일에도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앞사람이 할인 쿠폰을 찾느라 시간을 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기다렸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뒷사람 생각도 좀 하시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해서 계산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서 벽을 마주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도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녁 메뉴를 물었을 때 민수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왜 나한테 물어봐? 아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과거.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동안 평생 쌓아둔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5,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 빵집에서 일하던 그녀. 민수 씨는 매일 그 빵집 앞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35, 회사에서 승진 탈락.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부장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해.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살에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민수 씨는 괜찮다고 어머니 덕분에 잘 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달랐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만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왜 엄마는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 모든 감정들이 이제야 60대가 되어서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부 상담실에서 마주한 진실. 처음으로 꺼낸 진짜 이야기. 상담 선생님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민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만 하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회사가 시킨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착한 아들, 성실한 직원, 책임감 있는 아버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민수 씨는 누군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압한 데가. 상담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 깊은 곳에 쌓입니다. 30년, 40년, 50년. 평생 쌓인 감정들이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60대, 70대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받으셨죠. 남자는 울면 안 돼. 힘들어도 참아야 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셨잖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억누르면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참아온 슬픔이 우울로, 표현하지 못한 분함이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첫째, 자기 자신.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에 진짜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둘째, 관계. 감정을 나누지 않았기에 가족과도 진정한 유대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셋째, 현재.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육부 치유의 시작. 작은 변화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달. 민수 씨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같은 간단한 문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노는 걸 봤다.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아이들과 놀아줄 걸 그랬다. 후회된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에게 건넨 첫 사과.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어. 당신 잘못이 아닌데.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사과를 들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아내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평생 고마웠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쓴 편지.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민수 씨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에게 먼저 썼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어색하지? 평생 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아빠도 그렇게 배웠거든. 남자는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고. 중학교 때 내가 성적표 받아오던 날, 아빠가 뭐라고 했었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사실 그날 밤 내 일기장을 봤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쓴 걸.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있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냥 그걸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수진아,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함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에필로그 아직 늦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요즘 민수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공원에서 손자 돌잔치 이후 처음으로 큰딸과 손자를 만났습니다. 아빠, 편지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큰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죠? 평생. 민수 씨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자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민수 씨는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라도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마지막 한마디. 감정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평생 쌓인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우울과 분노로, 후회와 슬픔으로.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